자, 오늘은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쟁점을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요, 글쓴이의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 부분에 다 못 배운 내용들이었죠. 오늘은요, 중간 부분하고 끝 부분을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3쪽 8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안락사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반대한다. 반대함. 그 다음에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9번째 줄에 인위적. 인위적이라는 거는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하죠. 결국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인위적인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요 부분이 이제 글쓴이가 안락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줄부터 15번째 줄에 안락사를 반대하는 근거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한 인간의 생명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간에 절대적으로 존엄하다. 11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 안락사를 반대하냐면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뭐가 존엄하다는 얘기야? 생명이 존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락사를 반대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생명은 그가 힘든 처지에 놓이든 힘들지 않은 처지에 놓이든 절대적으로 존엄하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에서는 생명에 관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가능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인용의 방법이 사용이 됐죠. 안락사가 생명에 뭐가 될까요? 뭐를 보존한다? 생명의 존엄성이죠. 존엄성을 보존해라. 그런데 안락사는 생명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존엄성을 보존하지 못한다. 그걸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254쪽 첫 번째 줄부터 8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환자의 회생 가능성,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죠. 누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이 누구도라는 건 인간이죠. 인간은 그렇죠. 생명에 관한 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 두 번째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이런 거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시를 했어요. 바로 254쪽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에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 몇 년 만에 깨어났어요. 2년 만에 깨어난 사례가 있죠. 마치 뭐냐,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결국은 기적적인 회생의 사례를 제시를 함으로써 섣부른 안락사에 뭐를 드러나느냐? 안락사는 위험한 결단이다. 위험성을 드러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손을 대지 못하는 많은 난치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죠.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렇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난치병이 아닌 고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나오게 되죠. 결국은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안락사를 반대를 했고요. 그 근거가 이제 두 개 나왔죠.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첫 번째는 생명은 누구나 존엄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요. 여기 나와 있죠. 환자 자신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권을,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는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안락사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바로 근거 세 번째가 되죠. 왜냐하면 가족이 불치병이나 이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만 환자가 어떠한 경우에 말을 못해. 뇌는 살아있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가족 중에 섣불리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은 상태니까 더 이상 의료 어떤 치료를 해주시지 말아달라. 이렇게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뇌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대부분 그거를 갖다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환자 가족에게 존엄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의료진이 어차피 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의료진이 환자 가족에게 제한하는 경우가 90%가 넘었다고 하죠. 또 환자 가족에게 의료진이 하지 않더라도 환자 대신에 가족이 하는 것으로 또 역시 나타나는 경우, 결국은 환자 본인이 죽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안락사의 모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타냈죠. 그 문제점은 본인이 결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자 자신도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너무나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려온 환자로서는 가족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결정을 안락사로 내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유롭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문장은요. 바로 요 문장이죠. 자, 그러면 20줄부터 21번째 줄에 안락사의 그런 요인 중에서 압박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존엄하게 여기지 못하고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가족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락사에 의한 그런 환자의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거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거가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진 국가의 민심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면은 거기에 따른 발생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치료비를 댈 여유가 없거나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잘못된 의도의 이해가 되겠죠. 한마디로 안락사를 그런 시킬 가능성이 환자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이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돌보기가 힘드는 거, 비용이나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우리 안락사를 반대하는 근거는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두 번째 반대하는 것은 회생 가능성은 누구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 자신이 그 안락사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요구되는 태도가 나와 있죠. 안락사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앞부분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요점을 정리를 한 거죠. 이와 같은 생각들을 근거로 안락사 허용에 반대한다. 글쓴이의 주장을 갖다가 우리 끝부분에서는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면서 강조입니다.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3009년 이거 3009년이 아니라 2009년이죠. 2009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는 글쓴이가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과는 어떻게 어긋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락사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안락사가 허용되었다는 것에 기대어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례가 생긴다면 이거는 결국은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뭐가 되냐면 부작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256쪽 10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있죠.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결국은 글쓴이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이니까 휴머니티를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생명의 존엄성 문제까지가 이야기가 나와있죠. 요거는 글쓴이가 중시하는 거,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글쓴이가 이제 결국은 사회가 어떻든 간에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